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18번째 시간. 이제 나눗셈 지금 마무리하고 있죠. 문제풀이. 나눗셈 이거 하기 전에 문제 풀기 전에 그렇지. 교과서를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왔지요. 그런 다음 우리 책에 있는 개념들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했지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왔겠지. 어떻게?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눗셈 하고 있으니까 나눗셈은 뭐다?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빼는 거다. 언제까지?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15번. 어떤 수를 4로 나누었더니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막 이게 뭔 말이야 그러는데 천천히 식으로 만들 거야. 어떤 수 몰라 네모 어떤 수를 4로 나누었대. 4로 나누었더니 몫이 5가 되었고요. 나머지가 3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는 얼마입니까? 이거 구하면 되지. 근데 우리 뭐 배웠어? 확인하는 거 배웠잖아. 이 나눗셈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거 배웠죠. 어떻게? 너하고 너 나누는 수하고요 몫을 곱한 다음에요 이 몫에다가요 나머지를 더하면 나누어지는 수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배운 거 그대로 써먹으면 된다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그대로 식으로 이렇게 쓰라고요. 그러면 다 풀 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16번.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수를 각각 구해보시오. 그랬어. 자, 여기는요. 8에요. 기역이 2번 들어간대. 그치? 그 2번 들어간 수가 얘인데요. 8에서 얘를 뺐더니 2래. 어떤 수, 8에서 니은을 뺐더니 2가 되려면 니은은 얼마겠어? 6이 되겠지, 6. 그쵸? 이 기역의 2배를 한 게 6이래. 기역은 3이 되겠죠. 끝. 3, 2, 6. 8에서 6 빼면 2. 2하고 3. 2가 더 작으니까 오케이. 그럼 하나 내려오지요. 3, 8에 24. 끝. 기역은 3이 될 거고요. 니은은 6이 되겠죠. 엄청 쉽다니까? 우리가 배운 그대로 써먹는 거야. 8에서 니은을 뺐더니 2예요. 그럼 니은은 6이 될 거고요. 기역을 2번 더하면 6이 돼요. 즉 기역 곱하기 2가 6이래요. 그러면 기역은 3이 되잖아. 끝. 다음 17번. 한 타에 12자루씩 들어있는 연필 10타를요. 필통 한 개에 7자루씩 나누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연필을 전체 몇 개 갖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니? 즉 한 타에 12자루씩 있는데 10타. 그러면 10타래요. 한 타에 12자루씩 들었대요. 그러면 120개의 연필을 가지고 있네? 그쵸? 그런데 필통 한 개에 7자루씩 나누어 넣는데요. 나누기네. 120을 7로 나누면 되겠지요. 그러면 1에서 7 못 빼니까 12에서 7을 빼는 거야. 한 번. 그러면 5개가 남죠? 그럼 50에서 7을 또 뺄 수 있어. 몇 번? 7번. 그러면 연필이 1개 남겠네. 필통 몇 개에 나누어 넣을 수 있고 몇 개에 17개 목. 남는 연필은 나머지 하나.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시오. 그러면 필통 몇 개에 나누어 넣을 수 있냐면 17개 나누어 넣을 수 있고요. 쉼표 있지? 그 다음 한 자루가 남겠지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 항상 이렇게 단위를 써주세요. 어떻게, 뭘 보고? 몇 개, 그러니까 앞에 거는 개. 몇 자루, 그러니까 뒤에 건 자루. 이렇게 단위를 보고 쓰면 되지. 알겠죠? 오케이. 다음 18번. 3장의 수카드 중에서요. 2장을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해서 가장 큰 두 자릿수를 만들었대. 그럼 가장 큰 두 자릿수는 얼마겠어? 97이 되겠죠.
만든 두 자릿수를 남은 수 카드로 그럼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지요. 9에서 4 몇 번 들어가요? 2번 빼면 4, 2, 8이니까 9에서 8 빼면 1. 1하고 7 하면 17. 17에는 4가 4번 들어가요. 16. 그러면 1이 남겠네. 이렇게. 이해되지요? 다음 19번.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 종이를 잘랐대. 이런 직사각형 모이가 있는데 얘를 자른대. 그래서 가로가 8, 세로가 5cm인 직사각형 모양 카드를 만든대. 카드는 몇 장까지 만들 수 있니? 그랬어. 그러면 가로가 8이면요. 여기가 몇 장이 나오냐면 96을요 8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몇 장 나와? 12장이 나오겠네. 12장. 12칸. 얘는요 5cm로 이렇게 자르면요 13개가 나오겠지. 그쵸? 이렇게 12개씩 13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이게 바로 곱하기잖아. 그치? 쌓기나무가요 12줄로 12개씩 13줄이 있어요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12 곱하기 13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몇 개 만들 수 있니? 이거 곱하기 바로 36에 120에 156개 만들 수 있겠네. 여기는 몇 장 했으니까 장이라고 써야지. 12 곱하기 13을요. 3, 2, 6, 3, 1은 3, 1, 2, 2, 1, 1은 1 이렇게 6하고 5하고 1, 156장.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랑 승용차 바퀴수를 세봤대. 그랬더니 모두 144개래. 오토바이는 바퀴가 몇 개? 2개. 승용차는 바퀴가 몇 개? 4개. 오토바이가 12대래요. 그러면 오토바이 12대의 바퀴수는 몇 개? 2 곱하기 12, 24개. 이해되죠? 그럼 승용차는 몇 대? 자, 얘를 아예 하나의 식으로 써볼게요. 승용차는요, 먼저 144개의 바퀴가 있는데요. 뺄 거야. 누구를? 오토바이의 바퀴를. 오토바이는요, 바퀴가 2개인데 12대가 있대. 그럼 얘가 뭐겠어? 얘가 바로 승용차 전체의 바퀴수. 그러면요, 얘를요, 4로 나누면 승용차의 대수가 나오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전체 바퀴수에서 오토바이 바퀴수를 뺀 게 승용차의 바퀴수겠죠? 승용차는 하나에 바퀴가 4개 몇 대 있니? 요렇게 만들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를요, 여기가 그러면 전체 승용차의 바퀴수가 나오니까 얘를 4개로 빼면 승용차가 몇 대니? 라는 걸 나올 수도 있지. 오케이? 이렇게 식을 자꾸 만들어 보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까처럼 해볼까? 요렇게. 이 네모만 구하면 되잖아. 이 네모를 어떻게 구할까? 여기를 순서대로 계산해보자. 여기 하면 얼마니? 너가 24예요. 그러면 144에서 24를 빼면 120이 되겠죠? 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20이 될까? 즉 120을 4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얼마? 30이 되겠지, 30. 그럼 승용차는 30대가 있겠네. 끝.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랑 나누기는 짝꿍, 더하기 빼기 짝꿍, 모으기 가르기 생각해보세요. 더하기 빼기는.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는 이런 식으로 짝꿍이 된다고.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게 아까 그거랑 똑같잖아. 뭐냐면 확인하는 거.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4를 나눈 게 이 전체 승용차 대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승용차 대수가 나눗셈의 몫이 되겠죠.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하고 몫을 곱한 게 전체 이 나누어지는 수가 되잖아. 원리가 다 똑같다고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음 응용 문제. 이거를 조금 빨리 풀어볼게요. 공책이 한 묶음에 13권씩 6묶음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공책의 수는 몇 개일까? 3, 6, 18, 3, 6, 1은 6 하면은 78권이 있겠네. 얘를요, 한 상자에 4권씩 나누어 담는데,
그러면 몇 상자를 만들 수 있냐면 19상자를 만들고요. 2권이 남네. 근데 남는 것 없이 모두 담으려면 상자가 적어도 몇 개 필요합니까? 하면 19상자가 있으면요. 4권씩 다 남아. 담을 수 있어. 그런데 2권이 남으니까 한 상자가 더 필요해. 한 상자에는 2권이 담기겠지. 4권씩 담긴 19개의 상자에 2권이 담긴 한 상자 더. 남는 거 없이 모두 상자 안에다 담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총 20개의 상자, 20상자가 필요하다고. 아니면 몇 개 했으니까 20개라고 쓰면 되지. 이해되죠? 오케이. 공깃돌이 한 상자에 24개씩 7상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깃돌의 개수는 몇 개? 7, 4, 28, 7, 2, 14, 168개. 이 한 봉지에 5개씩 나누어 담는데요. 그러면 5로 나누면 3, 18이니까 3, 나머지 3개가 되겠지. 그런데 남는 것 없이 모두 넣는데요. 그러면 33개의 봉지에는 5개씩 다 들어가고요. 나머지 3개가 남았는데 얘도 봉지에 넣는 데잖아. 그래서 33봉지에다가 얘 한 봉지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여기에는 공깃돌이 5개씩 들어가고요. 너는 3개가 들어갈 거라고. 그치? 그래서 전체 봉지는요, 34개가 필요하다고. 오케이? 다음. 어떤 수를, 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떤 수를 말을 그대로 식으로 5로 나누어야 할 것을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런데 잘못했대. 그래서 어떤 수를 6으로 나눴대잖아. 그랬더니 몫이 12로 나누어 떨어졌대. 그러면 어떤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나머지가 없으면 얘네 둘이 곱하기만 하면 얘가 되겠지. 그럼 어떤 수는 얼마니? 72가 되겠지. 어떤 수는요? 6 곱하기 12니까 72. 그러면 이제 72에서 5를 나누는 거야. 몫은요 10. 7에는 5가 한 번 들어가니까. 그 다음 22. 5, 4, 20. 그러면 22에서 20 빼면 2가 남네. 나머지 2. 몫은 14가 되고요. 나머지가 2가 된다고. 바르게 계산하면. 이해되죠? 쉽잖아. 여기도 어떤 수를 7로 나누어야 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잘못해서 어떤 수를 5로 나눴대. 몫이 19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됐대잖아. 바르게 계산하래. 그러면 어떤 수가 뭔지 알아야 바르게 계산하죠. 어떤 수를 어떻게 구한다? 5에다가요 19를 곱해요. 그러면 95가 되지요. 거기 이 95에다가 2를 더해요. 그럼 97이 되잖아요. 이 어떤 수가 97이라고. 그러면 바르게 계산하면 97 나누기 7. 9에서 7을 한 번 뺄 수 있고요. 27에서 7을 7, 4, 28이니까 3번만 뺄 수 있네. 그러면 나머지가 6이 되겠지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오케이. 3번. 수카드 4장을요, 한 번씩만 사용해서 몫이 가장 큰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를 만든대. 그러면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몫이 커지겠죠. 그치? 왜냐면 나누기는요,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빼는 거야.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까지. 이 몇 번 뺐니? 이게 몫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엄청 큰 거를 제일 작은 걸로 나눠야, 즉 작은 걸로 빼야 몫이 점점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854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8에는 2가 4번 들어가고요. 5에는 2가 2번 들어가요. 그러면 1이 남지? 14에는 2가 7번 들어가요. 하면 되지. 오케이. 너는요, 몫이 가장 이번엔 작은 거. 그러면 제일 작은 수를 가장 큰 수로 나누면 되겠죠? 126을 7로 나눠봅시다. 1에는 안 들어가요. 12에는 7이 한 번 들어가요. 그럼 빼면 5. 그러면 56. 56에는 7이 8번 들어가요. 이렇게. 오케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이거 비슷한 문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네. 얘가요, 7에요, 3번 들어간대요.
그랬더니 7에서 얘를 뺐더니 1이 됐대요. 아, 그러면 너는 뭐다? 6이요. 7에서 6을 빼야 1이 되지. 그치? 어떤 수가 7에 3번 들어갔는데 이 3번 했더니 6이래. 즉 2, 3은 6 해서 넌 2가 되겠네. 끝. 그리고요, 너가 1이 됐으니까요, 하나가 내려오세요. 15에서 2는요 7번 들어가죠. 14. 5에서 4를 빼니까 1. 끝. 얘보다 작은 숫자 나왔죠? 맞는 말. 끝. 별거 없어.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가면 다 보인다고요. 겁먹지 말고. 여기도 어떤 수가 한 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8에서 뺐더니 3이 됐대. 그럼 너는 5가 되겠죠. 8에서 5를 빼야 3이 되니까. 이 어떤 수가 한 번 들어갔는데 그게 5래요? 그럼 너가 5잖아. 그치? 그럼 너가 그대로 내려올 거니까 이렇게. 그럼 33에는 5가 6번 들어가겠죠? 그럼 3에서 빼면 3.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얘보다 작은 수. 오케이. 5번. 나눗셈의 나머지를 모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해보시오. 그랬어. 자, 나머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요, 뭔지 모르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가장 커야 된대. 그쵸?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수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5하고 7을 곱한 다음에요, 이 35에다가 나머지를 더한 게 어떤 수? 이 네모가 되겠지. 그런데 얘가 가장 커야 된대. 그러면 나머지가 가장 크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나머지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제일 큰 수는 얼마? 4가 되겠지. 얘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똑같아도 안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4가 되면 35에서 4를 더하면 39가 되겠지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돼. 여기도요, 나머지를 모르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 가장 큰 수 똑같네? 그러면 여기 네모는요, 어떻게? 6에다가 9를 곱한 다음에요, 별표를 더한 게 네모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가 가장 큰 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별표가 가장 큰 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이 나머지는요, 너보다 작은 수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수는 5가 돼야 된다고. 5. 그러면 어떻게? 6, 9, 54에다가요 5를 더하니까 59가 되겠지. 이해되죠? 오케이. 요게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그대로 활용한 거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5 곱하기 7을 안 하고요, 5 곱하기 8을 해요. 40이 되지. 40. 그것보다 하나 작은 수가 얘야. 6에다가 10을 곱하면요 60이 되죠. 그것보다 하나 작은 수가 얘라고. 왜냐하면 나머지가 있다는 소리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 하나만 더 있으면 나누어 떨어졌을 텐데 그 하나 때문에 안 나눠지네. 그 숫자가 여기서 가장 큰 숫자. 오케이?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일단 아직은 기본에 충실하게, 알겠죠? 개념을 먼저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도 응용해보고 저렇게도 응용해보고 다양하게 생각해보라고.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음. 나눗셈이 나누어 떨어질 때 0부터 9까지 수 중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해보시오. 그러면 50자리에 10의 자리에 5가 있는 거, 여기에 4의 배수 뭐가 있을까? 요렇게 해도 돼. 먼저 4 곱하기 12가 48이거든요. 그 다음 4 곱하기 13이요 52, 4 곱하기 14는요 56, 4 곱하기 15는요 60. 그러니까 52, 56 해서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 또는 2랑 6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눗셈을 그대로 이용하면 4, 1은 4 하면 여기가 10. 그쵸? 그러면 10의 자리에서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없어야 되겠지. 그럼 얼마? 12랑 4, 3, 12, 4, 4, 16. 그래서 여기가 2 또는 6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해되죠?
왜냐면 여기서 뺀 다음에 여기 하나만 내려올 거니까. 여기가 네모가 그대로 내려올 거니까 여기가 12, 16 이런 게 4의 배수가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요. 여기도 70이 넘어가는 6의 배수를 아까처럼 찾을 수도 있어. 얼마? 6 곱하기 11은 66이고요. 6 곱하기 12가 72거든요. 6 곱하기 13은요, 78이고요. 6 곱하기 14가 84가 되겠죠. 그러니까 72, 78에서 2하고 8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누기를 해보면 7일은 6일은 6 해가지고 여기가 10하고 이 네모가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러면 10의 자리 12하고 18이 6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네모가 2하고 8이 될 수도 있다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요렇게 하고요. 단원 평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항상 어떻게 개념을 정확하게 알겠지요? 그래서 그 개념을 계속 응용하는 거야.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